자, 테마 6에 교육제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도 우리 별표 하나만 좀 해주시고요. 이게 이제 4가지 교육이 있거든요. 근데 36회,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끝난 36회 시험에 이쪽 교육 파트가 안 나왔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37회도 안 나온다면 2년 연속 안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만한 주제도 아니고 그런 적도 없어요. 그리고 올해는 무조건 출제가 된다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 이유가 하나가 또 있는데, 이 교육제도 관련해서 그러니까 내년이죠. 26년 1월 1일부터 개정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게 되게 중요하게 바뀌었다. 자, 교육은 4가지 교육이 있는데요. 제목을 좀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거래사고, 예방교육 총 4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실무교육이 단연 중요해요. 이 실무교육이 단연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 대상을 좀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개설 등록 신청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개설 등록 신청자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조금 우리가 일상 언어로 바꾸면 개공이 되려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왜? 등록을 하면 개공되잖아. 그러니까 개설 등록 신청자라는 게 뭐예요? 개공이 되려는 자죠. 그리고 개공되려는 사람하고 누구가 되려는 사람하고 교육받으라는 거야. 소공이 되려는 자도 교육받아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실무교육은 무엇과 무엇이 되려는 자가 받아야 된다고요? 개공과 소공이 되려는 자가 교육받는 게 이제 실무교육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개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받으면 되잖아. 내가 개인인 개공 될 사람 내가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법인에서는 누가 받냐면, 법인에서는요 법으로 정해놨어요. 야, 네가 받아, 이렇게 사람 중에. 근데 누구가 정해졌냐면 사원 또는 임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사원 또는 임원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사원 또는 임원은 법인에만 존재하는 개념이고, 직급이 높은 아니면 낮은, 높은 사람들을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하는데, 얘네 전원 다 받으래요. 전원 다. 여기 전원이라는 말이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원 또는 임원이 만약에 3명이다 그러면 3명 다 받고, 10명이다 그러면 10명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 없이 다 받아, 뭐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그리고 분사무소는 이제 지점 같은 건데, 지점에 나가 있는 그 지점장, 우리 이제 과목에서의 표현은 책임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적으로 뭐 은행 지점장이 있듯이 분사무소 책임자가 있는데, 얘네도 우리 교육을 전부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언제까지 받냐? 등록을 만약에 오늘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직전 1년 이내에 받았어야 돼요. 여기다 밑줄을 좀 하나만 잡을게요. 직전 1년 이내에 받았어야 된다. 직전 1년 안에 받았어야 된다. 만약에 교육받은 지가 400일이 지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난 그 교육을 받긴 했는데 무려 400일이나 지났어. 그럼 어떡해? 자, 여기 보면 직전 1년 이내 교육을 받았어야 등록을 받아주거든요. 근데 교육을 받기는 했는데 무려 400일이나 전에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하냐고. 그렇지, 다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교육은 평생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받을 수도 있는 교육에 해당이 되고요. 소공도 마찬가지예요. 소공은 이제 고용신고라는 거를 하게 되는데, 역시 직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았어야 됩니다. 1년 넘어갔다? 그럼 다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실무교육의 내용은요, 교육 내용은 법률 지식을 함양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실무 나가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법률 지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교육 지식을 교육을 할 건데, 여기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이게 이제 개정이 됐는데, 그 전에는 몇 시간이었는지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면 헷갈리니까. 개정된 그 시간만 말씀드리면 45시간이에요. 그러면 개정 전에는 이거보다 그 시간이 길었을까요? 아니면 짧았을까요? 굉장히 짧았지. 짧았는데 대폭 늘려준 거다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왜 늘렸냐라고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개공들이 우리 이제 그 뭐라 그래, 자기 발등을 찍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우리 이제 한 2년 전에 전국적으로 막 여기 특히 여기 인천, 뭐 서울 여기가 좀 심하긴 했는데 뭐 지방도 마찬가지고 전세 사기가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수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전세 사기 친 그 사기꾼들이 원래 인성이 나쁜 것도 물론 있지만 이 전세 사기라는 게 국가에서 볼 때 교육이 좀 덜 돼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 나중에 이제 이거 조금 그 말씀드릴 건데 좀 깊이 있게 말씀드리는 거라서 용어만 좀 말씀드릴게요. 신탁 부동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신탁 부동산? 이게 되게 위험한 부동산이거든요. 투자도 되게 위험하고 권리관계가 약간 좀 복잡한 부동산이 있어요. 신탁 부동산이라는 게. 근데 그 신탁 부동산을 잘못 중개를 한 거예요, 개공들이.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잘못 중개가 됐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피해를 봤잖아요. 근데 그거를 수사를 해보니까 몰랐던 거야, 개공들이. 이 부동산, 신탁 부동산을 어떻게 중개하는지를. 그래서 이제 국가가 여기서 뭘 느꼈냐면, 교육을 좀 시켜서 내보내야겠구나, 이런 거. 신탁 부동산 같은 거를. 그래서 45시간으로 대폭 늘리고, 그리고 우리 중개사법 25조에 보면 확인 설명 파트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그 확인 설명하는 항목 중에 신탁 부동산은 신탁 원부라는 게 있어요. 신탁 원부. 근데 그 신탁 원부를 반드시 제시하고, 이게 신탁 부동산입니다. 이거는 소유자가 우리 등기상에 나와 있는 대로 말하자면 신탁자 소유가 된다. 이제 요 개념을 설명을 쫙 해야 되는 게 이제 신탁 부동산이거든요. 그거를 아예 개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법률 지식 함양을 위한 목적의 시간을 대폭 늘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별 2개 잡을게요. 아주 중요. 아주 중요. 원래 개정 전에도 중요했던 건데 개정까지 됐으니까 더 중요하죠. 요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무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 이 2줄로 좀 쓸게요. 중개보조원이 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공과 소공이 되려는 애는 무슨 교육받고? 실무, 중개보조원이 되려는 애들은 직무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얘네도 기준은 직전 1년 안에 받았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참고로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냥 단순한 업무만 보조를 하는 거라서 윤리교육만 하면 돼요. 그럼 요 시간은 요 왼쪽에 있는 시간보다 어때요? 좀 길어야 되겠어? 짧아야 되겠어? 짧는데 얼마나 짧으면 되냐면 많이 짧아요. 그래서 요게 3, 4시간밖에 안 돼요. 왜냐면 그냥 윤리만 교육할 거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새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원래 전통적으로 중요합니다. 3, 4시간 채색별. 자, 그리고 이제 3번째 교육이 연수교육이 있는데, 이 연수교육은 어떤 얘기냐면 이미 실무교육을 받은 애들이 이미 실무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실무교육을 받은 애들이 누구예요? 개공하고 소공 아니야. 근데 얘네들이 이 개공하고 소공이 2년에 한 번씩 또 교육받아야 돼. 법적으로. 이게 법정 교육이에요. 근데 이건 왜 받냐?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에 관련된 법이랑 제도가 자주 바뀌는 편이에요? 아니면 안 바뀌는 편이에요? 자주 바뀌죠. 자주 바뀌잖아. 특히 세제 같은 거, 세법 이런 거는 수시로 바뀐단 말이에요. 1년에 한 2번씩은 바뀌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경사항을 우리 이제 모아서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대상자가 누구냐면 요거 받은 애들이 똑같이 받아야 돼. 그래서 요거를 제가 요렇게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슨 교육 받은 애들은 무슨 교육 똑같이 받아야 돼. 실무 교육 받은 애들은 연수 교육 똑같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변경된 사항만 교육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요 45시간보다 길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시간이 좀 짧아도 되겠어? 짧아야 되겠지. 근데 윤리교육보다는 어때? 시간이 좀 길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채색 한번 잡으시고, 여기도 별. 원래가 교육 파트는 시간이 중요해요. 원래 이제 기출 문제를 보면 시간을 주로 많이 내는데, 얘가 개정까지 되었으니 우리
보는 37회 시험에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우리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사고 예방 교육은 뭔 얘기냐면 사고는 누구나 칠 수 있는 거잖아요. 사고. 예,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적을게요. 예, 제가 약자로 개공등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개공등. 자, 지난주에 배우신 얘기인데 개공등 이러면 누구 들어가? 개공 들어가고 또 소공 들어가고 또 중개부조원 당연히 들어가고 얘네도 들어가요. 여기 사원 또는 임원까지. 그래서 아무튼 누구나 사고는 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 그 중개사법에 나오는 이 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왜 시간이 왜 없냐면 이 교육은 임의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임의 교육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교육 자체를 시행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실제로 실무적으로 이걸 시행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딱히 법으로 정해져 있는 시간은 없다. 여기로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한 줄 좀 내려와 보면, 자 요 왼쪽이 이제 실무 교육입니다. 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실무 교육을 안 받으면 제재 없잖아요. 근데 현실적인 불이익이 있어서 그래. 자, 한번 답변해 볼게요. 실무교육 안 받으면 무슨 불이익? 제재 말고 불이익.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요? 실무교육을 안 받으면. 등록이 안 돼. 그 말은 개공이 안 돼. 그죠? 그리고 소공이 될 수 없어. 그게 현실적인 불이익이니까 얘는 따로 제재를 둘 필요가 없어.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요거 직무교육 안 받으면 중개부조원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이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연수교육이잖아요. 근데 이 연수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냐면 이미 개공과 소공이 되어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으면 불이익을 줘야 돼. 그 불이익이 뭐냐면 과태료예요. 여기 이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있는데 얘도 채색 잡고 별 중요하죠. 왜 중요해? 얘만 지금 과태료가 있잖아요. 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질문을 좀 하나만 드려볼게요. 이 500 과태료가 이제 우리 중개사법에는 100만 원과 500만 원짜리 두 가지 종류 과태료가 있거든요. 너무 좀 세 보여요? 아니면 좀 적당한 것 같아요? 세 보이잖아. 그죠? 야, 교육 안 받았다고 500만 원 내? 이거 너무 좀 세잖아. 그러면 이 정도는 어때요, 여러분? 공 2개 빼고 5만 원 정도면 어때? 좋지. 5만 원이면 딱 맞는 것 같잖아. 근데 5만 원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실 수 있겠어? 나 오늘 엄청 바쁜 날이거든. 오늘 계약서 쓰면 내가 한 300만 원 버는데 이거 300만 원 포기하고 교육 이것도 하루에 받는 게 아니라 이틀 받아야 8시간씩 그 이틀 받거든요. 그럼 여러분 교육 받겠어? 아니면 5만 원 내겠어요? 5만 원 내고 말지. 그러니까 이거는 세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사고 예방 교육은 임의 교육이라서 비용을 좀 일부 국가나 혹은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실제로 이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정만 있다. 그리고 요 연수 교육은요, 2년에 한 번씩 챙겨서 받아야 되거든요. 자, 2년에 한 번씩 챙겨서 받으라면 여러분 잘 챙겨가지고 뭐 날짜 저렇게 챙겨가지고 받겠어요? 아니면 누가 알려줘야 돼? 알려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 나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2개월 전까지 통지를 좀 해줘야 돼요. 누가? 이 교육을 주관하는 시도지사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개공이나 소공이면 이제 거기 뭐 등록해 놓은 뭐 주소지나 아니면 뭐 사무실로 우리 2년에 한 번씩 우편이 날라와요. 교육 받으셔야 돼. 그리고 언제까지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이 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과태료 부과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공문을 만들어서 보냅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제 실시권자의 시도지사만 한번 채색 한 번만 잡아볼게요. 시도지사. 예. 시도지사. 자, 그러면 교육이 4개가 있는데, 교육이 4개 있잖아요. 근데 모든 교육의 공통적 실시권자로 누가 들어가 있어요? 시도지사. 그러니까 시도지사는 모든 교육의 주관을 할 수 있는 주관권자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시도지사만 할 수 있는 교육도 있다는 거야. 그죠? 시도지사만 할 수 있는 거. 뭐하고 뭐는 시도지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실무와
연수, 요 두 개는 시도지사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사고위반 교육은 세 관청 모두, 그리고 우리 과목에 등장하는 관청 요거 세 개잖아.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근데 국장이 만약에 사고위반 교육을 한다면 그 규모는 무슨 규모일까요? 전국 규모. 국장은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니까 시도지사가 만약에 이 사고위반 교육을 한다면 그 규모는 시도 규모. 예컨대 우리 경기도지사가 사고위반 교육을 한다. 그럼 경기도 안에 있는 계공 등을 대상으로 하겠죠. 이 등록관청을 달리 말하면 뭐라고 한다 그러죠? 등록관청은 달리 표현하면 시, 군, 구. 자, 우리 그러면 일산 동구청장이 이 교육을 하겠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규모는 어떤 규모이겠어요? 그 일산 동구 안에 있는 애들만 이제 불러가지고 교육을 하겠지 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은 시간이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근데 이거 여러분 숫자 암기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어떤 느낌만 기억하면 되냐면 어떤 교육이 제일 길어야 돼. 이것만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바꿔가지고 출제는 안 해요. 예를 들면 45시간이면 뭐 42시간 이런 식으로 안 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내냐면 얘랑 바꾸는 거야. 이렇게. 출제 패턴이. 아니면 얘랑 바꾸거나. 그래서 가장 길어야 되는 거 무슨 교육? 실무. 중간 연수. 제일 짧아도 되는 건 직무. 요런 개념만 기억하시면 된다. 자, 이제 넘어가고요. 테마 7의 중개업 등록. 여기다는 별을 2개 잡을게요. 별 2개. 이 등록은 기준과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설 등록 기준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절차가 또 많이 중요한 편이고, 여기는 해마다 2개 내지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파트예요. 자, 그럼 이제 등록을 왜 하느냐? 그리고 등록의 의미가 뭐냐? 뭐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등록의 이 한자 좀 잠깐 읽어드리면 이 등자가 오를 등자예요. 우리 그러면 산에 가는 걸 뭐라 그러죠? 등산이라고 하잖아요. 산에 오른다 할 때 이 등자를 쓰고, 녹자는 기록할 녹이에요. 이게 이제 새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올려서 기록한다 뭐 이런 뜻인데, 올려 기록한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관에서 가지고 있는 법정 공부, 이거를 우리가 대장이라고 그래요. 대장. 우리 공시법 시간에 대장 들어보셨죠? 뭐 토지대장, 뭐 임야대장 이게 들어보셨잖아? 그것처럼 대장에다가 기재하는 일을 등록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 그러면 이걸 무슨 대장이라고 하냐면 개설 등록 대장에다가 이거를 기재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드릴 거고 이미 배우신 거예요. 읽으실 때 맨 앞에 이 대장 소관청이 누구예요? 대장 소관청. 누가 이걸 가지고 있어? 시, 군, 구. 시도지사 아니고. 시도지사는 자격에 관련된 것만. 자격증에 관련된 거. 얘는 뭐에 관련된 거예요, 지금? 등록이니까 시, 군, 구. 달리 말하면 이제 등록관청이 되는 거죠. 얘가 소위 말하면 소관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장은, 이 등록대장은 시군구가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동네에서는 누가 갖고 있겠어요, 이거를? 일산 동구청장이 갖고 있겠지. 경기도지사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럼 자, 이 동네에서 내가 중개업 등록하고 싶어요. 그럼 어디 가서? 일산 동구청에 가서 나 등록하러 왔어요 라고 하면 되지 뭐. 그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등록의 성질, 등록은 대인적 처분이다. 인데 여기 인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좀 잡아 볼게요. 여기서 인은 한자로 말하면 이제 사람인을 쓰는 건데, 사람한테 등록을 내준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법인인 개공도 있잖아요. 그럼 법인인 개공은 등록을 누가 갖고 있는 거야? 대표가 아니면 법인 자체가? 법인 자체가. 그래서 이건 쓰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하세요. 법인 이렇게 한자로 쓰거든요. 그럼 여기서 법이 사람임을 인정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법인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법인격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사람, 즉 자연인은 어머니가 만드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자연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법인은 누가 만든 거야?
법이 만든 거지. 법이 만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에는 개인도 있지만 누가 존재한다라는 걸 항상 기억해 주셔야 돼. 법인도 존재한다라는 거. 여기다 법인에다가 별표도 하나만 잡을게요. 여기 대인에서 인에는 사람과 법인을 말한다. 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영속성을 갖는다는 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500년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표만 거기 이제 근무하는 종업원들만 계속 바꿔주면 500년도 가죠. 그래서 이거를 영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쭉 간다. 네. 그리고 일신전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자격증에도 일신전속성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똑같아, 원리가. 등록증도 절대로 뭐 하면 안 돼요. 양도, 대여 뭐 이거 하면 안 되고, 그 상대 행위도 안 되고, 알선하는 것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아까 여러분 좀 잘 들으셨으면 답변하실 것 같아요. 등록증을 양도, 대여하면 처벌이 뭘까요? 자격과 똑같아. 1년 1천 플러스, 자 이번에는 뭘 취소? 자격을 취소 아니면 등록을 취소? 등록 취소가 되는 거지. 이제 등록증이니까 원리는 동일하다. 자, 그리고 이제 기속적 처분이라는 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밑에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등록 기준, 같은 말로 등록 요건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등록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해줘야 된다. 이게 기속적 처분이야. 예외 없이, 재량 없이.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37회 시험에 합격했는데 A하고 B라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A하고 B가 일산 동구청에 가서 등록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등록을 신청해 봤거든요. 근데 오전에 한 A는 등록을 해준 거야, 관청에서. 근데 오후에 한 B는 등록을 거부한 거야. 그래서 왜 나 거부했냐고 이렇게 따졌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오전과 오후 사이에 개공의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서 안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보는 거야.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럼 그거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 오전, 오후, 뭐 만약에 3월달, 5월달 이 개념이 결합되면 안 돼요. 그래서 뭐만 갖추면, 등록 기준만 갖추면 무조건 해주는 거, 이걸 이제 기속적 처분. 그러니까 재량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적법 요건에 들어간다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시험에는 이제 얘를 좀 잘 물어보는 편이고, 이거는 양갈래를 한번 좀 펼쳐가지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별도 하나 해주시고. 자, 어떤 사람이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했다. 이거 지난주에 배우신 거예요. 등록하고 중개업. 근데 어떤 사람은 등록 없이 중개업을 했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국가는 위에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면 그대로 두고. 왜 그대로 두고? 적법하니까. 예, 여기 적법하다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예, 이거는 그대로 둘 거예요. 적법하니까. 국가가 하라는 대로 지금 잘 하고 있잖아. 뭐 등록도 하고 업을 하고 있으니까 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죠. 예, 근데 밑에의 경우에는 적법하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못하게 해야죠. 예, 그리고 이거는 처벌을 하는데, 이 처벌을 한다라는 거는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이 불법의 형량이, 우리 중개사법의 형벌은 두 개가 있는데 1년 1천과 3년 3천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세게 처벌한다. 3년 3천으로. 네. 자, 요거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우리 이제 입문 과정이니까. 왼쪽 거 뭐라고 읽어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자, 또는 여기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제일 센 거예요.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한마디로 한번 이거를 비유해 보면, 등록은 왜 하냐라고 물어보면 뭐해지기 위해서, 적법해지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뭐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적법해지기 위해서 한다. 자, 이제 등록은 어디 가서 하느냐면,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가서 할 건데, 여기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세요. 여기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두려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두려는. 자, 우리 앞에 본 파주 사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합격하셨으면 파주에서만 중개업 해야 돼? 아니면 여기 일산에 나와서 하면 안 돼?
해도 되지. 서울에 나가서 해도 되고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럼 반대로 서울 사람이 파주에 가서 중개업하는 거 어때요? 상관없지. 그 뭔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사무소를 두려는 이라는 거는 내가 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셨죠? 네, 내가 정한다. 그럼 여러분 공인중개사 자격은 전국 어디나 다 써먹을 수 있는 자격인가? 아니면 뭐 내가 만약에 뭐 경기 남바다 그럼 경기도에서만 해야 돼? 아니면 전국 어디 가서 해도 돼? 상관없는 거지 뭐. 무슨 문제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서울 경기가 공인중개사 자격수가 제일 많아요.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서울이나 경기 남바 가지고 부산에 가서 중개업해도 아무 상관없죠. 반대로 부산 남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울 와서 중개업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시군구가 이제 등록관 정이 되는 거고,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은 두 사람인데, 공인중개사가 일단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격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도 우리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법인도. 다만 이 법인에서는 법인 자체가 자격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법인의 대표가 반드시 자격이 있어야 돼요. 여기 제가 선비사서 쓴 거야. 법인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법인이 등록을 신청하면 안 되고 그 대표가, 그러니까 무슨 대표가? 법인의 대표가 공인중개사예요. 예, 그러면 얘도 등록을 해준다. 결론적으로 개인이든 법인이든 자격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개인은 본인이 있어야 되고 법인에서는 대표가 자격이 있어야 등록을 해준다. 근데 요거 좀 중요한데요. 요것도 채색 하나만 잡을게요. 소공은 등록을 안 시켜준대요. 그쵸? 예, 여기다는 별도 하나만 하실 건데, 자, 소공은 등록을 왜 안 시켜주냐면 이미 소공이 뭐가 있어요? 소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을 또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소공이 등록을 너무나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사직하면 뭐가 되는 거죠, 이제?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잖아. 예, 요 상태에서 등록을 하는 건 좋은데 소속을 달고는 안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건데, 이중 소속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이제 소공이 만약에 등록을 해버리면 이중 소속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속이 하나 있는데 또 등록을 하면 거기도 소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중 소속 금지, 이건 범죄로 인식하고요. 1년 1천의 형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번의 등록 기준이 있는데, 이 등록 기준을 왼쪽 개인, 오른쪽 법인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 이쪽이 아주 중요합니다. 법인인 개공인 갖춰야 될 기준. 참고로 여기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뭐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시고, 여기는 출제가 100%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자, 법인인 개공이 갖춰야 될 기준 있는데, 1번 법인에 대한 기준을 갖출 건 뭐 이랬어요. 근데 법인은 일단 돈이 좀 있어야 돼. 돈. 그래서 얼마 이상 있어야 되냐면 5천만 원 이상 있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자본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본금. 자, 법인은 자본금 얼마 이상? 5천 이상 있어야 되고요. 이 5천은 현금으로 있어야 됩니다. 현금. 그럼 현금을, 자, 여러분이 이제 오늘 법인 등록하러 가는데 5천만 원 제가 현금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어떤 분은 5천만 원 찾아가지고 공무원한테 보여주고 뭐 이럴 수 있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불편해. 누가 불편해요? 응? 공무원이 불편하지. 왜 공무원이 불편해? 그 5천만 원 세봐야 되잖아.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 그래서 그거를 어디다가 맡겨? 돈을 은행에다가. 그럼 은행이 네가 이만큼을 예금했다라는 증명을 떼어주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잔고증명원이라고 그래요. 그 잔고증명원을 갖다 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현금 가져가서 보여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자본금 5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개인으로 와볼게요. 개인은 이런 게 없네? 그렇잖아요. 지금 개인은 이런 자본금 규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개인은 돈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래도 뭐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거죠. 규정이 없으니까. 말 그대로.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없어도 된다 그러면 또 이제 이 생각을 또 하시게 된다고. 야, 그럼 사무실은 뭘로 얻냐? 사무실을 얻는 거는 뭐 예를 들자면 이럴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뭐가 있으셔. 건물이 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야, 우리 내 건물에서 해.
무상으로 써.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돈 없어도 되는 거지 뭐 개인은. 딱히 그런 규정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규정 자체가. 근데 법인은 이제 5천만 원은 일단 있어야 되고, 그리고 법인을 먼저 설립을 해야 되는데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회사 아니면 협동조합, 둘 중에 하나여야 하는데, 회사하고 협동조합의 차이를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회사는 물적인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물적 결합. 그래서 5천만 원을 뭐 큰 돈이라고 보면 큰 돈일 수 있고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인데, 어떤 사람이 5천만 원은 나 혼자 만들게, 나 혼자 그냥 다 낼게, 그래서 오너가 될게. 그러면 회사가 맞아, 그 법인의 성격이. 근데 5천만 원이 나한테 너무 벅찬 돈이라서 혼자서 아니고 5명이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5명이 조합원이 돼서 1,000만 원씩 내서 우리 법인 만들자, 이럴 수도 있잖아. 이거를 인적 결합이라 그래요. 그래서 회사는 물적, 조합은 인적.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어떤 회사를 하나 법인을 선택해서 설립하면 되는데, 딱 하나 안 되는 법인이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안 되는 법인. 그걸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여기다 우리 채색 잡고 별표 하나만 잡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그냥 협동조합은 되는데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또 왜 안 되느냐? 여러분 느낌이 오잖아. 딱 봤을 때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 비영리, 비영리 법인이라서 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중개업은 영리예요, 중개업이에요? 중개업은 영리잖아. 근데 얘가 비영리잖아요, 사회적이. 그래서 안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개업 등록이 안 된다. 이 말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14조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거라고 했는데, 여기 14조 업무만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좀 하나만 해 주시고요. 이 14조 업무라는 거가 이제 나중에 다시 배우시게 될 텐데, 총 7개가 있어요. 이거를 14조 업무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다시 배웁니다. 14조 업무는 7개가 있다. 7개. 자, 예를 하나만 좀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업 중에서 현금을 이렇게 기업에 유보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쌓아놓는 돈을 유보금이라고 그래요.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어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유보금이 랭킹 1위인 회사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는 어마무시한 유보금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제 치킨 게임이라고 그래가지고 돈 많이 갖고 있는 그 회사가 반도체에서 이길 수밖에 없대요. 구조가 그렇다더라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유보금이 많이 있을 필요가 있대요. 근데 삼성전자가 그 엄청난 유보금을 가지고 대부업을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응? 삼성전자가 엄청난 유보금을 갖고 있는데 대부업을 한대. 돼요, 안 돼요? 금리를 좀 싸게, 은행보다 막 절반으로 이렇게 막 대부업을 해주려고 한대, 삼성에서. 특별히 마음 먹고.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왜 안 돼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삼성전자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중개법인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냐면 중개업이랑 그거에 관련돼서 7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중개법인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대부업을 한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겸업 제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은, 모든 법인은, 우리 중개법인뿐만 아니라 이런 전자회사든 뭐 선박회사든 뭐 무슨 뭐 개발회사든 다 겸업 제한에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법인의 이제 그 정과 안에 올라가 있는 업무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감독관청이 감독하기가 편하잖아. 그래서 막 법인이 막 대법도 하고 막 별의별 거 다 하고 그러면 어디서 감독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업무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고 14조 업무는 나중에 다시 배웁니다. 요거 디귿번은 채색 하나만 잡을게요. 요거 되게 이제 중요한 기준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인에서 반드시 자격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 이거는 반드시야, 얘 없어. 그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자야. 그래서 법인의 대표는 무조건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대표가 자격이 없다, 없어도 된다,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나 생각해 봐요.
예? 돈만 있으면 뭐 얼마든지 그 중개법인 만들 수 있잖아. 우리 공부 뭐하러 해? 그냥 5천만 원만 있으면 중개법인 다 만드는데.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대표가 자격이 필요하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니을 번은 대표 제외하고, 그러니까 대표를 빼고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역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대표 빼고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얘를 이렇게 한번 빼볼게요. 사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대표가 한 명이 있어요. 근데 얘는 자격이 있어야 돼? 아니면 없어도 돼? 있어야 돼. 이건 무조건이야. 이건 무조건. 네, 근데 대표 밑에 사원이라고 하지 말고, 네, 좀 일상적인 언어로 바꿔볼게요. 이사 이렇게 3명이 있어. 1명, 2명, 3명 있어요. 이 중에 몇 명이 자격이 필요해? 1명이 1인 이상 자격 필요하다. 이 얘기죠. 지금 얘를 풀어보면 이 얘기잖아. 근데 이거 제가 왜 썼냐면 이것 때문에 쓴 거예요. 자, 이사가 3명이면 대표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몇 명 이상만 자격이 있으면 된다고요? 1명 이상. 내가 이제 손으로 가려볼게요. 이사가 2명이에요. 그럼 몇 명이야? 몇 명 필요해? 이사가 2명이야, 2명. 그럼 대표 빼고 몇 명 필요해, 자격? 1명. 똑같지? 그럼 이제 이번에는 2명을 가려볼게요. 대표 빼고 이사가 1명이야. 그럼 몇 명이 필요해, 자격 있는 사람? 1명. 어차피 1명은 있어야 되는 거지. 대표 빼고 1명은. 이해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10명이라고 가정해보고 한번 몇 명인지 맞춰보세요. 대표 제외하고. 아니 10명이에요. 10명. 대표 빼고 이사가 10명. 4명이지. 4명. 4명. 네. 이게 난 계산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걸 10명을 쫙 써봐요. 이렇게 집에 가서 이렇게 써보고 셋 이렇게 묶어보면 일단 3명에다가 1명이 남잖아. 그 1명 묶으면 1명이 또 필요한 거잖아. 10명이면 4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간단한 사례 문제로 이제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법인에서는 교육을 누가 받냐? 여기 저 개인이 받으면 돼, 이 교육을. 그렇죠? 근데 법인에서는 아까 누가 그거를 받으라 그랬어요? 전원 다. 여기다 전원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법인에서 실무교육은 누가 받아야 된다고요? 전원 다. 뭐 대표, 자원임원 뭐 할 거 없이, 책임자 할 거 없이 전원 다 예외 없이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개인과 법인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사무실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무실은 일단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이어야 하는데, 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는 적법성을 갖춰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 얘기는 돌려 말하면 불법 건축물에는 등록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적법한 건물이어야만 등록을 해준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가설 건축물 대장인데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는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설 건축물이 뭐냐면요, 임시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임시로 설치한 건축물인데, 대표적으로 모델하우스 같은 거를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모델하우스 언제 부셔요? 분양 끝나면? 분양 끝나면 다 부시잖아. 그래서 그런 거는 영구적 건축물이 아니라서 등록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 좀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 확보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좀 해볼래요? 확보. 여기 확보. 똑같은 얘기인데 개인이든 법인이든 확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확보를 여기다 한번 좀 써볼게요. 좀 편하니까. 자, 이게 확보인지 보세요. 건물을 소유한다. 확보인가요? 확보지. 소유권 같이 좋은 확보가 어디 있어요? 근데 꼭 소유만 해라 그러면 돌려 말하면 건물 없는 사람은 중개업 등록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모두 허용해줘야 돼. 임차. 임차. 그 다음에 이거는 어때요? 아버지 건물에서 할 거야. 아버지 건물. 물론 이제 공짜로. 그걸 우리 뭐라 그래? 사용대차. 그러니까 이제 무상으로 하는 거를 사용대차라고 얘기합니다. 임차는 이제 유상이고 사용대차는 무상입니다. 무상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든지 상관없다 이거야. 꼭 소유해야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요거 좀 조심하셔야 돼. 소유할 것 아니에요. 그냥 확보할 것 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만 사무소기 때문에 이 사무를 보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
집에서 등록할 수 있냐고 물어봐요. 집에서 등록할 수 있어 없어? 안 돼요. 그건 사무가 아니잖아. 집에서 무슨 사무를 봐. 예, 그러니까 사무소라는 건 이제 뭐 근생이라든가 업무용 시설이라고 하는 용도 제한이 좀 있다라는 거. 그런 건 나중에 공법 시간에 여러분 건축법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건축법 시행령에 29개의 건축물의 용도를 여러분 다 배워요. 네, 29개. 그 중에 이 중개사무소가 맞는 용도가 2개가 있는데 근생과 일반 업무용 시설이라는 용도가 있어요. 그것만 가능하다. 나중에 이제 공법 시간에 다시 배울 거고. 자, 이제 여기 5번 절차에 등록 절차가 있는데 여기도 별을 2개만 잡으시고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단히 중요하다. 자, 제가 요걸 좀 잠깐만 보여드리는데 여러분 갖고 계신 요 그 프린트 내용하고 똑같은 건데 요게 조금 더 선명해가지고 이걸 좀 보여드리는 거니까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냥 간단하게 메모만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일단 등록 기준 혹은 등록 요건을 제일 먼저 확보해야 돼. 맨 좌측에 있는 건 개인 있고 법인 있는데 우리 법인은 자본금 얼마 이상 있어야 된다 그랬죠? 5천. 여기 5천에다가 밑줄 하나만 잡아주시겠어요? 5천에다가 밑줄 하나만 좀 잡습니다. 요게 왜 밑줄을 잡았냐면 이따 말씀드릴게. 그리고 법인은 뭐 아니면 뭐여야 해? 여기 써 있잖아. 회사 아니면 협동조합. 근데 무슨 조합은 안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여기는 밑줄별.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된다. 안 되는 이유? 비영리라서 안 돼. 그러니까 영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할 건데 얘는 비영리라서 안 되고요. 법인의 대표는 반드시 뭐여야 하고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여기다 우리 별표. 그리고 대표 제외하고 사원 또는 임원의 몇 분의 몇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건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14조 업무만 영위할 목적이어야 하는데 여기다 여러분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이거를 이름하여 겸업 제한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무슨 제한이라고요? 겸업 제한. 우리 법인은 몇 개만 할 수 있어? 7개. 7개. 물론 이제 개수는 중요하지 않고 정해져 있는 업무만 해야 돼.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무소 확보해야 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받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언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실무 교육은? 이 표현으로 말하면 이 기준이잖아요. 그럼 언제 받느냐면 등록 신청 전에 받아야 돼. 자, 다시 실무 교육 언제 받아야 돼? 등록 신청 전에. 그리고 직전 몇 년 이전 거를 받아야 돼. 1년. 근데 교육받은 지 1년 넘어갔잖아. 그럼 다시 받아야 되고 요 날을 기준으로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 이내 꼭 받아야 된다. 이해됐죠? 그래서 실무 교육은 여기 나와 있는 데처럼 업무 개시 전에 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등록을 신청을 해 보는데 등록 신청은 어디다 하냐면 두려는 지역에다 한다 그랬죠. 여기 이제 두려는에다가 우리 밑줄 하나만 좀 잡아 주시겠습니다. 두려는이라는 표현에다가 밑줄 한 번만 잡는데 두련다, 두려는 뭐 이런 건. 그럼 며칠 안에 이제 그 등록을 해줄 거냐면 등록하고 서면 통지해 줄 거냐면 7일이고 여기 7일에다가 여러분 별표를 하나만 잡을게요. 그러면 7일 안에 등록을 하고 본인한테 통지를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7일이 일단 적당히 걸릴 것 같아요? 걸리는 것 같아요? 조금 길은 것 같아? 적당히?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성질이 굉장히 좀 급한 편이잖아요. 일주일이면 숨 넘어가도 12번은 더 넘어가지. 야, 뭐 하는데 일주일씩 걸려?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린 거냐면 이제 만약에 금요일, 오늘 토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신청하면 언제 나온다는 거야. 다음 주 금요일 날 나온다는 거. 그럼 우리 한국 사람은 속 터져 죽지.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면 요 기간 동안에 이런 걸 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현장에 한번 나가봐야 되는 것도 있나 보세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신청한 어떤 건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해야 되는 것도 있나 한번 볼게요.
현장에 나가봐야 되는 거. 현장이라는 게 뭐야? 그 개공이 이제 중개업을 하겠다는 데 있잖아요. 거기 현장에 나가봐야 되는 게 있어, 없어? 없으면 안 돼요. 있어. 찾아보세요. 뭐 현장에 꼭 나가봐야 돼. 사무소 확보를 말로만 확보했다고 하는지 진짜 가지고 있는지 이걸 확인해 봐야 되잖아. 맞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사용 승낙서를 써줬어요. 그럼 그것도 진위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 진짜 당신이 써준 거 맞아? 네. 또 아까 제가 이 중개사무소는 적법한 건물에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불법인지 다 조사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현장 확인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날짜가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 건 다 나와요? 아니면 몇 건만 이렇게 샘플 잡아서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뭐 100건의 신청이 들어왔다 그럼 100건 다 나가봐야 돼? 아니면 그 중에 한 10건만 나가보면 되겠어? 에? 다 나가봐야지. 누구는 나가고 누구는 안 나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중요한 건 요 시점까지 해주는 게 관청이 통지만 해준다는 거예요. 아직 등록증 안 나왔어요. 그럼 다음 스텝은 뭐냐면 보증을 설정해야 되는데, 이 보증이라는 게 뭐냐? 이 보증이라는 게 뭐냐? 보험을 든다는 얘기야. 보험. 우리 자동차로 말하면 책임보험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은 얼마짜리 보험에 들어야 되냐면 2억 이상짜리, 2억짜리. 법인은 얼마? 4억짜리. 여기 이제 4억에다가 밑줄 하나만 좀 잡을게요. 자, 그리고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법인이 처음 시작할 때 자본금 얼마? 5천 이상. 네, 5천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얼마? 4억. 자, 그러면 5천과 4억의 차이가 뭘까요? 이 5천과 4억은 이 금액대도 다르지만 용도가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무슨 용도? 이거는 무슨 용도? 이건 자본금이고, 예. 이거는 사고 났을 때 물어주기 위해서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뭘로 있어야 되고? 현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뭔 증서? 그러니까 보증증서. 뭐 보험을 들었으면 보험증권으로 갖고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얼마짜리 보험만 있으면 되는 거야. 4억짜리 보험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얘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물론 현금도 괜찮은데 이걸 공탁이라고 해요. 현금도 괜찮지만 현금 굳이 없어도 돼요. 우리 그러면 법인은 최소 얼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5천. 그러니까 4억 5천 있을 필요 없다. 그리고 되게 혼동하게 만드는 거는 요 숫자와 요 숫자의 위치를 바꾸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본금 4억 아니고 여기 이제 보증 5천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좀 주의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점마다 분사무소마다 2억 원 이상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다는 밑줄 해주시고요. 일개소마다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계산 문제로 우리 이제 작년 시험에 35회 시험에도 출제가 됐었어요.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산수 문제로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어느 법인이 분사무소를 5개를 설치했대. 그렇죠? 그러면 업무보증 총액이 얼마냐? 이게 35회 본시험 문제였어요. 얼마예요? 14억이라고 해야 돼. 왜 14억? 자, 이제 법인의 기본 4억은 기본 설정해야 돼요. 기본 깔고. 이건 기본 세팅 값이에요. 4억 원은. 그리고 분사무소가 제가 5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5, 2, 10 하면 어떻게 돼? 14억이 되는 거죠. 그렇게 계산해서 답하셔야 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보증을 하려면 요 등록을 반드시 하고 해야 되는데, 요 순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자동차 책임보험을 들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자동차 번호가 있어야지. 차대 번호라도 최소한. 왜냐하면 자동차를 특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등록 번호가 나와야 보증을 가입해 줍니다. 예, 그런 얘기고, 이거 확인해 보고 그러니까 이 보증 설정을 확인해 보고 이제 비로소 등록증이라는 걸 주는데, 등록증은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자동차로 비유하면 차 키를 말하는 거예요. 그 대신 새 차를 우리가 이제 돈 주고 살 때 그냥 키를 주면 안 되고 뭐를 확인해 보고 키를 줘야 돼. 요 보증했는지, 책임보험 가입했는지. 그래야 우리 새 차 가지고 몰고 집으로 가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야 돼? 본인이 책임져야 되니까 이거를 가입하면 등록증을 준다. 근데 조심하실 거는 등록증이 이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등록증은 언제 나와? 요걸 해야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등록증 교부 일자는 딱히 정해진 게 없다. 요거 빨리 하면 빨리 나오고 늦게 하면 늦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이 뭐냐면 게시물이라는 게 있는데 5개. 요거를 걸어놓고 업무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요 게시는 업무를 이제 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걸어 놓는 거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요 게시와 요 게시는 다른 의미죠. 예, 여러분 다 한국 분들이잖아요. 그죠? 원어민들이니까 요거 발음 한번 해볼게요. 원어민들이잖아. 그죠? 이거 외국 애들은 때렸다 죽여도 이거 구분 못 하거든. 여러분 원어민이니까 한번 발음해 볼게요. 얘는 뭐라고 읽어? 게시. 아니 뭐 잘할 필요 없고 얘 뭐라고 읽어요? 그냥 게시. 얘는 좀 장음으로 발음하셔야 돼요. 좀 길게. 게시. 예. 요 어이개는 게시. 얘는 단음. 게시. 예. 요렇게 구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전혀 다른 거. 5개가 있는데 자격증, 등록증 밑줄, 그리고 보수요일표. 그러니까 보수요일표라는 거는 내가 얼마를 받을 건지, 우리 뭐 가령 식당으로 비유하면 메뉴 밑에 왜 돈 써놓은 거 있잖아요. 금액. 그거랑 똑같은 거고, 보증 설정 서류는 요거 내가 뭐 했는지 요거를 또 걸어놔야 되고요. 사업자 등록증도 밑줄 한번 해주실 건데요.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게 있어요. 이 등록증과 이 등록증은 다른 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누가 주고 이거는 누가 주고. 이거는 시군구. 아주 좋아요. 시군구. 이거는 시도지사 아니야. 시도지사는 요거 주는 거지. 자격증만 시도지사. 요 사업자 등록증은 누가 줘? 세무서장이 주는 거야. 세무서장. 고양 세무서장.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등록증과 이 등록증은 전혀 다른 등록증이다. 이걸 혼동하시면 안 된다. 이거랑. 그리고 두 번째는 등록증은 반드시 원본을 게시해야 돼요. 원본. 근데 요거는 딱히 원본이라고 하는 규정은 없고 그냥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 게시물에서 한 3년에 한 번 정도 출제가 돼요. 어떻게? 다음 중 게시물 아닌 것을 찾으시오.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이제 줄만한 게 뭐가 있냐면 요게 있어요. 실무교육 수료증. 실무교육 수료증은 게시물이다, 게시물 아니다. 게시물 아니에요. 그래서 실무교육 수료증은 그냥 교육 수료했다라는 것만 증명하는 것이지 게시물은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연해서 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언제부터 개공이 되냐면 이 통지를 받으면 개공인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봐요. 여기 보면 개공이 되는 시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다 여러분 별표를 좀 하나만 잡을게요. 언제부터 개공된대? 등록에 통지 받으면. 근데 이 시점은 지금 나한테 등록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지. 등록증 없을 수 있어요. 등록만 내면 내가 개공이잖아요. 근데 아직 내가 이 요건을 업무 개시 요건이라고 하는데 이 업무 개시 요건을 갖춘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업무 개시 요건을 갖춰야 돼. 이런 것들 갖춰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보증을 안 하고 업무하다가 적발되면 쭉 타고 내려오니까 상대적 등록 취소가 된대.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얘기고, 등록증 없이 업무했다 그러면 업무 정지 개공이, 그리고 게시물 없이 업무하면 100만 원 과태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건들을 다 완벽히 갖춘 상태에서 업무를 시작해라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하나가 더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인장이에요. 인장도 등록, 마지막 인장 등록인데, 자, 인장 등록은 요 기간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좀 중요한 얘기인데 문장으로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다. 개공의 인장 등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신청 시에서부터 업무 개시 전까지. 근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개공의 인장 등록은 잘 들어보세요. 개설 등록 신청 시에, 요 시점이죠. 등록하여야 한다. OX. X. 자, 왜 X? 개공의 인장 등록을 이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야. 그죠? 왜 이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냐면 이때 할 수 있는 편의를 봐주는 거라고요. 왜냐면 중간에 해도 되는 거잖아. 그럼 늦어도 언제까지만 하면 돼? 업무 개시 전. 지금 그 의미로 이렇게 포물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중간에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는 어때요? 개공의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에 하여야 한다. 그건 O가 되겠지. 왜냐면 이때까지는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 그림이 해마다 한두 개 정도 문제가 꼭 나옵니다. 대단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요거 완벽하게 여러분 좀 숙지하고 이해하시라는 거, 외우시라는 거 아니고 계셔야 된다.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시겠습니다.